안녕하세요. 온라인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교육 강의를 맡게 된 강사 강세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어요. 건강이나 이런 거 큰 이상 없이 슬기롭게 잘 극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릴 내용은 총 3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경쟁사가 넘볼 수 없는 차별화 전략, 그래서 차별화에 관련된 말씀을 먼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차별화 포인트를 잡아놓은 것을 가지고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브랜딩 전략이 이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내 브랜드가 온라인상에서 잘 팔려야 되겠죠. 온라인은 검색으로 매출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매출에 잘 걸릴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명 만들기, 이렇게 20분씩 1시간 총 3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까지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아마 현업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부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차별화 전략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차별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차별화. 컨셉을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이 돼야 될 부분이 나의 차별화 포인트를 찾는 방법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 옆쪽에 파란색 슈퍼맨이 멋있게 서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존재감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별화 포인트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내 지인들이나 친구들을 한번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갑자기 영화가 보고 싶다 라고 하면 같이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요? 인생이 막 답답해서 인생 상담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는 누구죠? 스트레스 풀고 싶어서 같이 쇼핑도 하고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싶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가요?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남과 다른 차별화의 시작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졸업 앨범을 열어보면 이런 친구도 우리 반이었었나 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이 내 머릿속에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차별화의 첫 번째 시작점은 남들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른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고요. 그 포인트를 정말 거대하게 모든 것을 다 잡아내는 게 아니라 작은 분야에서 1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차별화에 대한 현업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도서를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추천도서를 많이 여쭤보세요. 도서를 추천해달라고. 나음보다 다름이라고 굉장히 쉽게 쓰여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차별화 포인트 5가지를 도출을 해보고 여기에 맞는 실사례를 들어가면서 이해를 돕도록 해볼게요. 자,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의 출발점은 5가지입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차별화가 가격 차별화예요. 이거는 무조건 남들보다 싸게.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전략은 가성비 전략입니다. 이 가성비 전략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준거 가격은 정해져 있어야 돼요. 내가 손선풍기를 사려고 하는데 그게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한다라는 이 가격이 머릿속에 잡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10만 원짜리 손선풍기가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하는데 돈을 주고 사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품질이 좋네 하는 게 바로 이 두 번째에 있는 가성비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능 차별화예요. 기능 차별화는 뭐냐면 이런 품질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능이 탑재된 거, 그걸로 차별화가 되는 게 기능 차별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품질 차별화예요. 품질 차별화는 뭐냐면 압도적인 품질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의 끝판왕은 뭐냐면 명성으로 차별화되는 겁니다. 이 5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5가지는 여기 보시는 대로 가격 차별화보다는 가성비 차별화, 가성비 차별화보다는 기능 차별화, 품질 차별화, 명성 차별화로 갈수록 힘이 점점 세진다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중심을 가지고 밑에 3가지 최초, 유일, 최고 이 3가지 꼭지를 가지고 내가 양념처럼 버무려 가면서 나의 이제 브랜드를 잡아가면 되겠어요.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 차별화예요. 가격 차별화는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전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상품을 남들보다 100원이라도 싸게. 이게 그냥 가격 차별화의 전부예요. 자, 국민가게 다이소를 볼게요.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1,000원짜리를 가지고 과연 어디까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정도 급은 돼야 가격 차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거는 미샤죠. 미샤가 처음에 이제 시장에 나왔을 때 3,300원 화장품으로 돌풍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별화를 하려면 두 가지가 모두 담보가 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원가 경쟁력이고 두 번째는 판매량을 극대화해서 이거를 나의 이익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저 두 가지 전략이 모두 담보가 돼야 가격을 가지고 남들과 차별화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 차별화는요, 시장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진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윗단계에 있는 가성비, 품질 아니면 뭐 명성을 이제 얻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로 차별화를 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초반에 시장 진입 전략으로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원가 경쟁력과 판매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 두 개가 모두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가격 차별화를 메인 차별화 전략으로 가져갔었을 때 그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가성비 차별화 전략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성비 차별화는 이 두 업체가 거의 본보기로 제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케아랑 자라죠. 둘 다 패스트, 빠르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성비 차별화를 메인 전략으로 구사를 하시려면 역시 또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생산의 효율성을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생산의 효율성은 뭐냐면 결국 이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 반응에 대해서 민첩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핫한 상품들을 고객들이 이제 주로 찾을 텐데 거기에 내가 검색에 같이 걸려서 얘는 가격이 이 정도 되는 제품인데 여기는 생각보다 품질이 괜찮아. 그게 가성비 차별화입니다. 비싼 가격이 아니고 같은 가격인데 더 좋은 품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고 그 좋은 품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원동력은 생산을 효율화해서 거기서 이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제품력에다가 더하는 거겠죠. 요게 가성비 차별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능 차별화예요. 이건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냥 독특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됩니다. 독특한 아이디어. 그 손선풍기를 보면은요, 제가 중국에 한 4년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중국이 날씨가 무더워요. 굉장히 습하고. 근데 왕홍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인플루언서입니다. 이런 왕홍들이 지금 저처럼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해요. 근데 날씨가 덥고 습하기 때문에 이제 화장이 자꾸 무너지죠. 그래서 기존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처음에 손선풍기가 있었다가 이 손선풍기 테두리에 LED로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는 손선풍기를 만들면서 왕홍 선풍기라고 팔았습니다. 자,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땀을 식혀주면서 이 동그란 LED 불빛이 눈빛에 반사가 되죠. 그러면서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실 대단한 기능은 아니에요. 선풍기 주위에다가 그냥 LED 조명을 둘렀을 뿐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소비자들이 느끼는 효익은 완전히 달라지면서 이런 기능으로 차별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목에 이렇게 걸 수 있는 선풍기. 그럼 내가 손으로 들고 있지 않아도 시원한 바람을 계속 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기 중간에 밑에 분홍색 선풍기 보시면 저거는 배터리가 대용량이 들어가 있어서 핸드폰을 충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 마지막에 있는 파란색 선풍기는 이 관절을 자유자재로 이제 꺾을 수 있어서 저 클램프가 달려 있어요. 집게가. 그래서 침대 마취나 이제 이런 데 집어넣고 누워서 바람을 쐴 수 있는. 그러니까 손선풍기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이 본질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형태나 이런 것들로 이제 기능을 더해서 차별화를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기능 차별화 전략은 맹점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유한하고 그다음에 카피캣이라고 불리죠. 우리의 제품을 카피하는 그런 업체들이 나타납니다.
그러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사실은 저 기능 차별화를 또 메인 전략으로 가져가기에는 뭐 신제품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한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품질 차별화의 영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이슨 다 아시죠? 다이슨이 기능으로 품질로 내세우는 가장 큰 차별화가 뭔가요? 12만 5천 rpm이었나요? 아무튼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는 모터,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흡입력이나 아니면 선풍기 압력 이런 거를 가지고 굉장히 조용하면서 다른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그런 품질을 보여주죠. 그래서 품질 차별화는 뭐냐면요,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험은 뭐가 필요하죠? 경험을 쌓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생산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개선을 해서 이 품질을 극강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그래서 생산과 제조와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발뮤다라는 또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그 브러시리스 모터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이 선풍기 바람을 굉장히 멀리까지 내보낸다고 이제 되어 있죠. 거기 홈페이지에 또 들어가 보면 선풍기가 이제 그 선풍기 날개가 외경에도 있고 내경에도 있어요. 근데 그 날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나가는 바람이 밖에서 나가는 바람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면서 이제 자연에 가까운 바람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그 기술력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어요라고 해서 이런 가격과 가성비와 기능에서 다 멀찌감치 떨어진 품질 차별화의 영역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경쟁사들이 함부로 이제 따라오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품질 차별화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마지막에 대망의 명성 차별화입니다. 자, 명성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문화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약간 팬덤이나 아니면 주류나 트렌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필요해요. 자, 저 레이벤 선글라스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화면에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 금색태에다가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 녹색 렌즈입니다. 근데 저게 만들어지고 저 그 특유의 이 형태 있죠, 렌즈의 형태, 그게 만들어졌었던 이유는 뭐냐면 파일럿들이 고고도에서 이 강한 햇빛의 시력이 손상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저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파일럿 선글라스로 유명해지면서 쭉 이제 명성을 쌓아가다가 그 영화 탑건에서 탐 크루즈가 쓰고 나오면서 그야말로 그 시대의 젊은이들의 완전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디자인의 선글라스들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아성을 뚫고 레이벤은 아직까지도 저 다양한 디자인과 형태의 제품들을 내면서 시장의 주류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와 새로운 이런 문화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명성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 명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이러니한 속성이 있습니다. 천천히 느린 시간을 들여서 구축된 명성이 순식간에 만들어진 명성보다 힘이 세요. 천천히 구축된 명성이 빨리 구축된 영역보다 힘이 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성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성을 한번 쌓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 쇼핑몰의 호박즙 사태를 보셨다시피 명성을 얻었던 브랜드가 고객들에게 배신감을 주면 또 그 단단했던 브랜드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성이 가지고 있는 양면의 칼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브랜드의 파워는 가격 차별화, 가성비 차별화, 기능 차별화, 거기보다 품질 차별화, 명성 차별화가 훨씬 더 힘이 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들은 좀 파워 브랜드였다면 지금 살펴볼 브랜드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제가 가격, 가성비, 기능, 품질, 명성을 가지고 최초, 유일, 최고 저 세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이제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표를 펼쳐 놓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여기 있는 분면에 어디에 해당될까를 보시면 차별화 포인트를 조금 더 쉽게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켓컬리라는 게 정말 돌풍처럼 등장을 했죠. 이 마켓컬리가 가지고 있는 건 새벽 배송이라는 이 기능적인 차별화, 새벽 배송을 아무도 안 했었죠, 그동안. 그거를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쿠팡과 이런 데들에 밀리지 않고 잘 끌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아시스 마켓이라는 비슷한 미투 브랜드가 생겼습니다. 이 미투 브랜드는 마켓컬리는 검증된 제품, 프리미엄한 제품을 파는 그런 그 마켓플레이스라면 오아시스 마켓은 조금 더 가성비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델이 같은 새벽 배송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도 이렇게 가성비 차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강대인 농부 쌀은 뭐냐면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그 우리나라에서 우렁이를 활용한 유기농 재배를 가장 먼저 시작한, 즉 유기농 쌀 재배를 가장 먼저 시작하신 분이에요. 이 강대인 농부라는 분이. 그래서 이미 얘는 브랜드가 돼서 그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29cm라든지 이런 프리미엄한 쇼핑몰들에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메이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것도 가성비죠. 건강기능 식품들 있죠. 비타민 제제나 칼슘 제제나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캐나다에서 직구로 보내주는 거예요.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여기도.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고객들이 주문을 넣으면 캐나다 현지 가서 바로 구매를 해서 보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마트에서 손으로 들고 찍은 사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정육각 같은 경우는 최신의 신선한 제품을 가지고 품질 차별화인데 요것도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쭉 보시면 여기가 유명해진 게 초신선이라는 컨셉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초반에 우유로 시작이 됐는데 요 우유 들어가서 볼까요? 기존의 우유는 어떻죠? 기존의 우유는 세균수가 어떻고 고소한 맛이 어떻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우유의 착유일을 보여줍니다. 우유의 착유일. 자, 지금 주문하시면 내일 새벽 23일 날 착유한 우유를 발송해서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초신선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갔죠. 최초의 신선한 제품을 압도적인 품질 경쟁력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또 뭐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생산의 동참이라는 개념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기능이죠. 이 비마이매직이라는 건 파워블로거 분께서 그 이유식 레시피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다가 본인이 원하시는 이유식 보관 용기가 없어서 이걸 이제 실리콘 장인을 찾아가서 직접 만드신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고객들이랑 소통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컬러도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뭐 용량이 250ml짜리도 뭐 만들어 주세요. 안에 반찬이 들어갈 수 있는 파티션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계속 고객들에게 맞는 니즈에 맞는 이런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고객들과 같이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내가 속해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내시면 아마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는 작게 만드는 것이에요. 모든 분야에서 1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두 가지 X축, Y축에 속해 있는 그 부문 중에 내가 어디에 들어갔었을 때 가장 자신이 있을까? 그 점 하나를 찍어서 거기서부터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 나가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차별화 포인트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많이 보시고요.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